안녕하십니까? 요즘 난방비나 물가가 많이 올라서 힘드시죠? 이런 어려운 시대에 리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통해 리더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본문에서 나오는 수령을 시장이나 구청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죽은 백성에게 조의를 표하라. 백성들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는 것은 그들을 보살피는 수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옛날에는 중앙 관료가 상을 당하면 임금이 몸소 조문을 하고 장례를 살폈다. 물론 수의도 보내주고 부의를 보내 애도를 표했다. 부하들이 사망하거나 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에는 직책과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조의를 표하라. 또한 백성들 중에 장례식조차 지내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으면 관에서 비용을 들여 장례식을 치러줘야 한다. 전염병이 돌면 적극적으로 백성을 살려라. 전염병이 유행하여 백성들이 목숨을 잃으면 관에서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펼쳐야 한다. 병들거나 가난해서 약을 살 수 없는 자에게는 관에서 약을 주어야 한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 많은 돈을 쓰더라도 약을 많이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백성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모르면서 아는 체하거나 나서지 마라.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 하지 마라. 편안하게 지내던 관리가 어느 날 갑자기 천리 밖에 먼 지방에 나가서 많은 부하들과 백성들을 위해 평소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을 맡게 된다고 가정해보자. 일이 서툴러 하는 일마다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서툴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모르면서 아는 체하게 된다. 처리할 내용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도 묻지 않고 부하의 말만 듣고 결정을 해버린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나 행동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자신이 모르는 것은 당연히 캐묻고 따져야 한다. 일이 그렇게 된 근거와 경로는 물론 결과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 뒤에 일을 처리해야 한다. 권력의 중심이 되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하지 마라. 권력이 있다고 무조건 머리를 숙여 섬겨서는 안 된다. 또 권세를 누리고 있는 집안에 큰 선물을 보내도 안 된다. 평소에 자신을 도와주고 감사한 사람에게는 간단한 선물만 보내는 것이 좋다. 절대 비싼 물건을 선물로 보내서는 안 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청렴하고 사리 분별이 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고가의 선물은 절대 받지 않을 것이다. 만약 권력을 가진 사람이 뇌물을 받고 당신의 청탁을 들어준다면 그 권력자는 머지않아 반드시 몰락하고 말 것이다.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고 하였다. 자신의 몸가짐을 바르게 한 뒤 집안을 바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집안을 바르게 이끌어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지역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수령은 먼저 집안을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령 부인의 옷차림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수수하고 검소해야 한다. 수령의 가족의 일 때문에 관에 있는 부하 직원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공과 사를 구분해야 진정한 리더가 된다. 안과 밖이 구분이 없으면 부정이 일어난다. 수령은 공과 사를 구별해야 한다. 법령으로 공포된 법을 어기는 일을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 집안에 일하는 사람과 관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할 기회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자식이 서울로 올라갈 때나 집으로 돌아올 때 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수령의 자식들이 지나갈 때 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거나 관에서 사용하는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이러한 행동은 정말 낯뜨거운 일이다. 전임자가 잘못한 것은 숨기고 잘한 것은 드러내라. 임무를 교대하게 된 전임자에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 후임자가 부임했을 때 전임자의 잘못을 발견했을지라도
과실을 비난하지 말아야 원망을 적게 들을 것이다. 전임자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후임자는 가능한 한 잘못을 덮어주고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해 주어야 한다. 후임자는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 전임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후임자를 비겁하고 속이 좁은 사람으로 볼 것이다. 억울한 백성을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대하라. 백성들이 말할 것이 없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몹시 답답해진다. 그러므로 현명한 리더라면 그런 백성을 자식처럼 대하라. 힘들고 억울한 자식이 부모 집에 오는 것처럼 스스럼 없이 관청에 오도록 하라. 관청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백성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진짜 리더이다. 음주 가무를 멀리하고 공손하고 단정하고 엄숙한 생활 태도를 가져라. 놀고 즐기는 일에 치중하면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소홀히 다룬다. 음주 가무에 빠지면 몸을 망치고 피곤해지는 일이 발생한다. 리더는 일을 처리할 때 옳고 그름을 가려주어야 하는데 노는 것에 빠지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술을 좋아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술을 오래 마시면 중간에 그만두기가 힘들다. 이러다 보면 내가 술을 먹는 것인지 술이 나를 먹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된다. 술을 먹고 나면 항상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관청의 풍악소리는 백성들의 원망을 촉발시키는 신호이다. 수령이 즐겁다고 백성들의 마음까지 즐거운 것은 아니다. 백성들은 춥고 배고프다. 희망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관청의 풍악소리에 환멸을 느낀다. 이런 사람들은 멀리서 들려오는 풍악소리에 고함을 치고 욕을 할 것이다. 그리고 수령을 저주할 것이다. 지금까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통해 리더의 역할과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는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하더라도 손색이 없습니다. 목민심서에 나온 내용대로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운영되었다면 지금처럼 국민들이 힘들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